장관님, 네.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신고르기 오륙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성토대와 비슷하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요. 특히 신고르기 오륙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본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다수호기 안전성과 지진 안전성, 전력계통의 안정성 어느 하나 제대로 점검된 것이 없음을 지적했는데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검증할 때까지 건설을 중단시켜야 된다고도 여러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산자부는 한수원은 월성 원전 그 인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최근에 폭격과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다라는 한수원의 고위 간부의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죠. 이는 곧 한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마치 사실인 양 무분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장관, 원자료를 포함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에 대해 미사일 방어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미사일은커녕 항공기 충돌 평가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넣는 것이 아닙니까? 대체 무엇이 안전하단 말인지 이것이야말로 그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까? 맞죠? 잘못 이야기를 하면요. 고위 간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않습니다. 고위 간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한전의 고위 간부가 한수원의 고위 간부가 미사일 폭격에도 끄떡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걸 제가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예, 어떤 예.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안중에도 없다는 후한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11일 날 다소호기 안전성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 발의했는데 무려 70여 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관님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예, 그때 의원님께서도 예, 말씀을 예. 주셨고 제 입장도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신고리 오륙호기 공정률이 현재 얼만큼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7월 말까지 한 20% 됐고요. 그리고 예산은 한 1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조가 들면. 그래서 그 전에 원전 8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고리 오륙호기는 그런 식으로 아주 원전에 지진에 강하게 방어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전에 있는 8기마저도 장관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안정성, 지진에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내진 설계를 더 보완하는 작업도 그리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네. 이후부터 그 작업을 계속하고 계속하고 있고요. 있다. 조금 더 가속화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오륙호기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도 없다. 그거는 장관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장관님한테 이야기해도 그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저 말은 오륙호기를 일단 잠정적으로 좀 중단을 시켜놓고 공사하는 거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진 문제나 모든 걸 다 파악한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신고리 오륙호기는 국내 원전 중에 최고 수준의 내진 안전성을 갖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륙호기 건설과 함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병행할 겁니다. 예컨대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주변 장관님은 그렇게 할 의향은 전혀 네. 없다. 대통령한테 건의할 그건 없다. 어쨌든 이거는 계속 짚고 나가겠다. 안전하다. 이 말이죠, 그죠?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계속하고요. 해서 계속 짚고 나가겠다. 어쨌든 오륙호기는 계획대로 한다. 계획대로 건설을 하겠다. 진행하면서 예. 내진 보강 등 알겠습니다. 원전성 안전 강화 예, 예. 장치를 하는 게 더 장관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전의 그 업체 낙찰 비리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한전은 굳이 그 국가의 조달청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달 비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불가능할까요? 그 조달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라든가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예. 여기는 그 상장회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상장 회사가 네.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그때 할 때 전부 다 온비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 단합이라든지 이런 입찰비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굳이 계속 자기들끼리 문화에서 하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느냐. 그래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네, 제가 한번 세심하게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만기 차관님, 네. 이 말씀이 참 그가신데, 그럼 그때 그런 회의를 할 때 행정관들의 추천을 받아서 했다라는데, 그 행정관이 차관님보다 더 높았습니까? 비서관보다 행정관이 더 높습니까? 제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차관님이 그 비서관 하실 때 행정관이 했던 거를 추천했던 내용을 다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회의에 참석시켰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근데 그때 볼 때 한류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이란의 전문가가 맞습니까? 네, 이란의 전문가가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이란의 경력이 있습니까? 예? 그 미르 재단에서 예. 이란에 대한 경력이 있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뭐 네. 면밀하게 검토하고 참여시키라고 하지 그래서 않았습니다. 차관님 입장도 충분히 압니다. 예, 예. 고위공직자가 청와대 들어오면 어떤 형태라는 거 저도 청와대에 한 7년을 있어서 너무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공무원은요 국가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소신도 좀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 식으로 그 위에서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끌어이어서 같이 함께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어쨌든 정권은 바뀝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이것이 아니다 또는 그 전문가로서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한 번쯤은 하셨으면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보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행정관이 추천했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답변 필요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박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 을 출신 조배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